비핵화로 가는 첫걸음인지 지켜보겠다. 오늘 미국 백악관에서는요, 조건부로 수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폐막식 장면 보고 계십니다만 이방카, 김영철, 이방카가 특히 눈도 안 마주치고요. 115분간 냉랭했던 북한, 미국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는 네. 뭔가 대북 강경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주 목적이었다면 이방카 이번 백악관 선임 고문 같은 경우는 네. 기본적으로 어찌 보면 좀 평화 또 올림픽 외교에 치중하는 좀 뭔가 상반된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언론의 어떤 예측과는 달리 북미 간의 어떤 그 예상치 않은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굳고 피하는 모습이었고요. 어떤 그 올림픽 외교에 치중하면서 뭔가 좀 매력 외교. 당시 네. 어떤 펜스 부통령이 와서 전 세계 외신이 어떤 그 외교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본 네.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의식한 행보로 좀 보여졌습니다. 네. 이방카가 오늘 떠났습니다. 이방카 보좌관으로 불렸었죠.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물꼬를 틀 수 있었을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공항에서도 북한 관련한 질문에는 일제히 침묵하면서 떠났던 그 장면으로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It was a wonderful first visit and just exciting and beautiful, and I look forward to returning very, very soon. Did you Thanks for ever meet the warm hospitality. Did you ever meet with North Korea? 정말 올림픽만을 위해서 왔을까요? 출국할 때도 이 북한에 대해서는 절대 입을 열지 않던데 말이죠. 근데 이방카 보좌관이 지금까지 미국 국내 정치에도 있었어요.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과의 입장 차이를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트럼프 대통령 여론에서 다소 질타받는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이해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요. 예를 들어 이번에 뭐 총기 관련해가지고 뭐 교사에게 총을 주자 뭐 이런 것들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이방카 보좌관에게 언론이 물었더니만은 나는 지지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방카 보좌관이 어떤 외교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자체가 전향적이었어야 되는데 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사상 최고 수준의 지금 규제를 이제 제재를 해상 가하고 있는 차단까지 상황이기 하죠. 때문에 네. 이방카 보좌관에게 특별한 어떤 전환점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이 지난 2박 3일간의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빠가 얘기했던 그대로 최대의 압박, 제재를 이야기하고요. 또 딸이 떠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해상 차단까지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한국 얘기만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한미 동맹이나 이걸 위해서 의식적으로 북한 관련 이슈는 안 하고요. 저렇게 우리 연예인이나 아니면 자신의 딸, 한류 사랑만 이야기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대한국 외교를 네. 또 철저하게 그 이행했다. 그리고 좀 보완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방카 그 선임 고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떤 그 한류 특히 어떤 그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올림픽 외교에 어떤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매력적인 모습을 연출하는데 굉장히 노력한 모습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민들에게도 뭔가 트럼프 정부의 어떤 그런 강경 일변도가 아니라 네. 저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어떤 한미 관계 어떤 동맹 관계 어떤 이것들을 좀 돈독하게 하는 그런 네. 좋은 계기가 됐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가 살펴보면요. 지금 네. 미국 인사들이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펜스 부통령 왔을 때도 그렇고 이방카 보좌관 왔을 때도 보면요. 의전이나 이런 거에는 감사하다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이제 예의 있게 표현하는데 반대로 정확하게 정책적인 메시지나 아니면 외교적인 메시지는 단 한 번도 던진 적이 없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와가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지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원론적인 발언만 한 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선언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미국이 외교력이 부족해서 이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국방력 못지않게 외교력도 외교적 지렛대도 많이 갖고 있는 게 미국인데 왜 지금까지 단 하나의 외교적 메시지도 그 방한한 무수한 인사 중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지점에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혹시 미국이 그렇다면 외교적인 해법에 가지고는 굉장히 소극적인 거 아니냐 보이는 대로 이런 네.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반대로 북한 같은 경우는 김여정 부부장이 와가지고 전혀 외교적인 인물이 아닐 거라고 우리가 인식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하자라는 시리즈의 그렇죠. 카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북한이 다급해가지고 여러 카드를 던지는 모양새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 하나의 어떤 카드도 보여주지 않는 상황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양국 외교전에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가져다는 의미가 뭔지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습만 딸이지 아버지의 메시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네. 이방카 보좌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측은 굳이 우리가 앞장서서 먼저 나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일까요? 후커 보좌관은 어디 간 겁니까? 오늘 뭐 공항에선 봤다고는 하는데요. 과연 김영철하고 유일하게 만난 적이 있는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혹시 안 보이는 데서 뭘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접촉 여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뭐 언론용어로 따지면 후커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접촉 여부와 상관없이 네. 그 사실관계는 좀 확인되겠습니다만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금 간접 대화에도 나섰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려오면서 같이 동행한 인물이 최강일 부국장이거든요. 소위 북미 부국장 정도 수준인데 네. 육자회담에도 실무에 참여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특히 대미역에 정통성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이런 최강일 부국장이 수행하고 왔고 또 네. 후커는 이방카를 수행하고 왔거든요. 네. 뭔가 또 심지어는 북한 같은 경우는 통역사까지 대동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실질적인 대화로 이어졌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네. 의미 있는 상호 간접 대화는 아마 우리 정부를 통해서라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제 사실 보면 네. 최후 통첩 비슷하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나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키는 북한이 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최고 수준의 제재, 그다음에 2차적인 조치를 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매우 거친 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매우 네. 거친 2차적 조치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 겁을 먹어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네. 뭔가 전환된 어떤 계기를 내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미국은 지금 문지방을 어디로 잡아놨냐면은 비핵화 프로세스로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과연 이번에 대표단이 왔던 실무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언론들이 취재에 들어가 봐야겠죠, 이제. 네.